대운을 잡아라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한무철 손창민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차량이 외곽 야산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그의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 기록에는 뜻밖에도 최규태박 상면의 번호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김아진, 김현지은 최규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몰래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토청장치를 설치합니다. 한편 김대식, 최재성은 경매에 넘어간 칩을 손에 넣었지만 이를 두고 아내 이혜숙, 오영실과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혜숙은 자식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칩이냐며 울분을 토하고 급기야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김미진, 공혜지은 점점 망가져갑니다. 남편 허강식, 김민석이 벌이는 곤충 떡볶이 사업은 SNS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리자 광식은 슬그머니 미진의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미진은 이를 뒤늦게 알고 분노하지만 이미 서류에는 도장이 찍혀 있고 금융사는 상환 독촉장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한태아박지상은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데 이어 아버지 한무철의 실종과 집 경매까지 겹쳐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병실을 찾은 김아진은 눈물 속에 태아의 손을 잡지만 이들의 사이마저 위태로워집니다. 최규태는 한무철의 빈자리를 틈타 대운 건물에 수상한 외국계 업체를 들이며 급속도로 부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실은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위장 회사로 곧 경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됩니다. 김아진은 그 사실을 폭로하려다 괴한에게 습격당하고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한편 이미자 야현은 김대식의 집 입찰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은 대출도 안 되고 신용도 망가진 상황인데 대식은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합니다. 결국 이미자는 한밤중에 대식의 새 집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부수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한무철의 실종, 코인 사기, 대운 건물, 그리고 김대식의 집까지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지금껏 조용히 배후에서 움직이던 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식의 친형, 김대환 특별 출연, 오래전 가족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김대환은 해외에서 거액의 자산을 축적한 뒤 폭수를 명분으로 국내에 몰래 들어와 한무철을 미행하고 그의 실종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가 바로 대운 건물에 외국계 유령 회사를 입주시킨 장본인이며 최규태와도 음지에서 손을 잡고 있던 것입니다. 김대식은 형, 김대환의 정체를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꿈의 집이 사실 형의 계략에 의해 손에 들어온 것이며 그 집은 한무철의 실종을 은폐하려던 김대환의 알리바이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분노한 김대식은 가족을 위해 처음으로 칼을 빼들고 형에게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김미진은 남편 허광식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떡볶이 가게를 넘기고 야반도주하려던 것을 막습니다. 애까지 낳고 이게 내가 할 짓이야? 라며 절규하는 미진. 하지만 광식은 너도 아버지한테 돈 받아오면 될 거 아냐? 라며 끝내 책임을 회피합니다. 미진은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이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어머니 이혜숙은 자취를 감춘 상황. 미진은 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쓰러지고 이를 지나가던 낯선 인물이 구해주는데 그가 바로 김대환입니다.
김아지는 괴한의 습격으로 한쪽 팔에 깁스를 하게 되고 병실에서 눈을 뜬 그녀는 태아가 남긴 쪽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진실을 찾아낼게. 우리 둘 중 하나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해. 이후 김아지는 한무철의 실종 전날 밤 CCTV를 확보해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으니 한무철과 다투는 남성의 모습이었고 그의 팔에는 독특한 문신이 보입니다. 김아지는 그 문신을 인터넷 검색 끝에 알아냅니다. 그것은 해외 범죄 조직과 연계된 상징이었고 김대환이 한때 소속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해숙은 사라진 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우연히 TV 뉴스에서 김대식의 이름이 언급된 걸 보고 다시 상경을 결심합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 자식들 다 망하기 전에 내가 나서야겠어. 그리고 마지막 장면. 어두운 지하 창고 안. 피범벅이 된 셔츠 차림의 한무철이 철창 안에 묶여 눈을 뜹니다. 그의 앞에 선 사람은 바로 김대환. 형,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만 잘 살면 그게 가족이냐? 이제 내가 뭘 잃는 건지 제대로 알게 될 거다. 조용했던 가족 드라마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폭스극으로 전환되며 각 인물들의 숨겨진 과거와 욕망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각 인물들이 숨겨왔던 진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며 판도라의 상자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김아진, 김현지은 한무철, 손창민의 실종과 관련해 확보한 CCTV 영상의 문신 단서로 김대환을 추적하던 중 그와 연관된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합니다. 바로 허강식의 형, 허강진근은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조직 출신으로 김대환과 해외에서 한때 사업을 함께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아진은 자신도 모르게 허강식 가문과 김대환의 커넥션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미진, 공혜지은 우연히 남편의 서랍에서 위조된 신분증과 해외 송금 내역을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광식은 단순히 떡볶이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채와 불법 외환 거래에 연루된 혐의까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숙, 오영실은 상경우, 김대식, 최재성을 찾아가 오열합니다. 나도 그 집 갖고 싶었어. 하지만 자식 망가지는 꼴 보면서까지는 아니야. 김대식은 아내의 눈물을 보며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대환이 건넨 계약서에는 대출을 대신해주는 대가로 김대식의 명의로 된 땅을 넘기는 조항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태아, 박지상은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아버지 한무철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무철의 마지막 동선을 쫓던 중 낯선 창고에서 피 묻은 셔츠 조각을 발견합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만 수사는 늦어지고 태아는 점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몰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 최규태, 박상면은 김대환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거래를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김대환은 그가 저지른 과거 부동산 투기 관련 비리 증거를 들이밀며 협박합니다. 마지막 장면. 김아진은 자신이 몰래 설치한 토청 장치를 통해 김대환과 누군가의 통화를 엿듣습니다. 무철이 기억 못하게 만들고 조용히 처리해. 이 일만 끝나면 다음은 김대식이다. 그 순간 아진의 눈에 공포가 어립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건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살인의 그림자야.
조용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욕망과 배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거래가 드러나는 가운데 다음 회에서는 김대환의 정체, 한무철의 생사, 그리고 김아진의 운명적인 선택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아무도 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